이 책은 1998년에 유럽 독일어권에서 초판돼서 초대형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경제 분야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책 중에 하나랍니다. 사람들은 대놓고 돈이라는 것에 거부감을 가지기도 하지만 실상은 가장 관심을 갖는 분야입니다. 이게 돈에 대한 우리들의 솔직한 이중 감정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아가면서 은근 돈맹이인 게 당연한 가치로 받아들이며 살았습니다. 저자인 보도 셰프는 독일 사람이고 서른의 경제적인 자유를 잃은 입지적인 인물입니다. 이후에 유럽에서 머니 트레이너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누구나 부를 쌓고 부자가 될 수 있는 컨셉을 만들어서 강연을 통해 유럽 사회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킨 인물입니다. 우리나라에는 2003년도에 초판이 되었고 2019년에 37세를 찍은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저는 돈맹이인 채로 반평생을 살았습니다. 책을 읽어도 부자나 돈에 대한 책은 한 번도 읽지 않았는데요. 어떤 계기로 돈에 관한 책 한 40권 정도를 읽고 나서 완전히 돈에 대한 새로운 마인드를 장착하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투자에 대해서 잘 알아진 건 아니지만 돈에 대한 인문학적인 접근은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돈 공부라는 게 마음 공부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돈 이렇게 말해놓고 나면 1초 안에 무슨 생각이 떠오르세요? 저는 우리 엄마가 돈이 왼수다 했던 말이 먼저 떠올라요. 이게 돈에 대한 제 무의식입니다. 어느 문화든 대놓고 돈이 최고라고는 가르치는 데가 없나 봅니다. 인간의 본질 중에 하나가 욕망인데 부자가 되려면 이 본성인 욕망을 억눌러야 합니다. 이건 본성에 반하는 괴로운 일이라 우리 모두의 무의식은 부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았다. 부자가 천국에 간다는 것은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일보다 어렵다. 천석군 천가지 걱정이고 만석군 만가지 걱정이다. 이런 부정적인 말을 만들어 놓고 나 혼자 부자가 안 되면 안 되니까 우리 모두 부자가 안 되는 걸로 공범이 된 거죠. 쉽게 말해서 내가 못 먹는 밥에다 침 뱉어놓고 이거 못 먹어 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죠. 공산주의, 인본주의, 평화주의, 낭만주의까지 세상에는요 주의가 참 많은데 우리는 태어나 보니까 자본주의였어요. 자본이 주인인 시대에 왜 우리는 주인인 자본에 대해서 잘 모를까요? 주인을 잘 알아야지만 잘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자본이 주인이라는 말은 제가 해놓고도 기분이 별로예요. 내가 주인인데 주인으로 살아가려면 자본이 필요하다라는 해석이 더 맞겠네요. 그러면 이 중요한 자본을 왜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걸까요? 자본주의는 태생적으로 거품, 즉 인플레이를 타고난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돈 공부를 알뜰하게 시켜서 사람들이 수입의 10%는 반드시 저축을 하고 소비는 자기가 번 돈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면 거품이 생겨나질 않잖아요. 누군가는 가소비를 해줘야 하고 누군가는 카드값 때문에 집이 넘어가고 파산을 해줘야지 거품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누구나 교육을 통해서 적당한 소비만 하고 살았다면 자본주의 파이는 오늘날만큼 커지지 않았을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본주의의 딜레마입니다. 자본주의를 만든 유대인들에 관한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데요. 종자독서 50권 정도를 읽고 나면 벽돌책입니다. 600페이지짜리 유대인 이야기를 함께 공부하기로 하고요. 지금부터는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자는 부자의 정의를 자기 자본에서 이자로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내가 회사 가지 않고도 내 몸을 움직이지 않고도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 부자라는 거죠. 물론 은행 이자가 없는 지금과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저자는 부자 이야기를 하면서 부자의 첫 번째 조건으로 인문학적인 접근을 합니다. 어떻게? 당신이 지금까지 생각하는 방식이 현재 당신을 만들었다. 내가 지금 부자면 부자 마인드로 살았기 때문이고, 내가 지금 가난하다면 가난한 마인드로 살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부자가 되는 이론적인 방법은 아주 간단하죠. 내가 번 돈보다 소비를 적게 하고 적어도 수입의 10 내지 20%를 꾸준히 저축을 해서 종잣돈을 만들어 투자를 하는 것. 그런데 이게 어때요? 사회는 늘 과소비를 조장하죠. 내 친구는 큰 차를 타는데, 휴가를 유럽으로 가는데, 저 집은 텔레비전이 70인치인데 끝없이 신상이 나오고 여기저기서 광고가 늘려 있습니다. 나도 저 정도는 해줘야지 하는 인간의 욕망, 그 유혹이 끝이 없습니다. 자본주의 본질이라는 게 인간의 욕망을 이용해서 만든 시스템입니다. 제가 위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부자란 자기의 욕망인 인간의 본성을 참고 인내한 사람들의 몫이라는 거죠. 부자도 처음부터 부자가 되었던 것이 아니라 남들이 좋은 차 타고 좋은 것들을 누릴 때 그 끝없는 소비의 유혹을 참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잖아요. 그래서 부자가 되려는 사람은 목표를 정확하게 세우고 어떤 소비의 유혹에도 끄떡없는 강철 신념을 가지는 게 먼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저자는 평생 돈 버는 기계로 살아갈 것인지 돈 버는 기계를 마련할 것인지 독자에게 물어옵니다. 물론 우리는 돈 버는 기계를 갖고 싶죠. 해결책이 나옵니다. 당신이 지금 몰두하는 취미가 무엇인가? 이를 바탕으로 경력을 쌓아라. 즉 당신의 취미를 활용해서 돈을 벌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는 자기 자신에게 질문이 필요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게 되고 그 일이 돈이 되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봐야지만 답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이라는 훈련을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생각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가는 방향으로 모두 함께 가면 되었으니까요. 그저 한 달 월급으로 살기에 바빴으니까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는 아닙니다. 이 생각 훈련은 학원에 가서 배울 문제도 아니고 스스로 방법을 체득해야 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저자는 부자가 되고 싶으면 자신의 신념부터 바꾸라고 했죠.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잖아요. 신념은 내가 아는 것으로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온몸에 새겨진 가치관입니다. 책을 많이 읽으면 부자 된다 혹은 부자는 다독가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책은 알려고 읽지 않아요. 알고 싶으면 네이버에 가면 다 가르쳐 주잖아요. 책이란 한 사람의 영혼에서 길러낸 문장들입니다. 이런 책을 한두 권, 10권, 20권 읽었을 때는 머리까지만 옵니다.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50권, 100권 이렇게 다독을 하게 되면 뇌가 저절로 바뀝니다. 머리까지만 알게 된 것들이 온 몸에 새겨집니다. 몸에 새겨진 것들이 신념이 되는 거죠. 신념이 생기고 나면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미래에 대한 내 신념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큰 차도 타야 되고 좋은 집도 있어야 되고 인스타에 부자놀이도 똑같이 해야 되고 심지어 빚을 내서라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부자와 빈자의 차이랍니다. 국민소득 3만 불이 넘어가는 지금 소비 욕망을 줄이기란 정말 힘들어요. 세상에는 좋은 물건들이 넘쳐나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휴가 계획은 철저하게 짜면서 자신의 인생 설계는 안 한다는 거죠. 목표란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지는 것이고 뇌는 구체적일 때 움직인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습관적으로 출근하고 퇴근하고 습관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갈 뿐이라는 거죠. 부자들은 자신의 꿈과 목표와 가치와 이런 삶의 전략을 잘 조화시킨 사람들이랍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을 잘 컨트롤하고 있어야 하는 거죠. 부자가 되기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천천히 되는 방법이랍니다. 우리나라 자수성가 한 30억 정도의 부자는 결혼을 하고 아이가 둘 있는 40대가 종잣돈을 1억에서 1억 5천 정도를 모아서 10년간 꾸준히 투자해서 50이 넘어 경제적인 자유를 얻었다고 합니다. 적어도 10년에서 15년 동안 내가 번 돈의 10 내지 20%를 늘 저축하고 적금을 타서는 자동차를 산다든가 여행을 간다든가 이런 소비에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끝없이 투자를 하고 저축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전에는 부자의 삶이 어떤 건지 모두 잘 모르고 살았는데요. SNS의 발달로 이제는 적나라하게 다 까발려지니까 나만 빼고 다 부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어쩌다 한 번 간 비싼 집, 어쩌다 한 번 간 여행지를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부러워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 책은 구체적으로 저축하는 방법, 빚을 지혜롭게 갚는 방법 이런 것들이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실천하기 쉬운 방법론이 제시되어 있으니까 빌리지 말고 사서 천천히 꼭꼭 씹어 먹듯이 서너 번 읽기를 추천합니다. 또한 이 책은 밑줄 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제가 3분의 1도 소개를 다 못했으니까 부자가 되고 싶은 소망이 있는 분들은 꼭 사서 읽기를 추천합니다.